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한자어 54번째, 54번째는 식혜와 식혜를 발음도 구별이 쉽지 않네요.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좀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다들 힘내시고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뭘 노력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식혜입니다. 지금 보니까 대추하고 잣을 위에 좀 동동 띄워놓은 모습이 보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저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공통점이라면 밥알이 들어갔다는 정도일까요? 이게 바로 식혜입니다. 여기 있을까요? 네, 식혜. 이 해고요. 그래서 해와 해 어떻게 다를까? 그리고 이게 한자일까? 라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볼 거는 여의의 식혜입니다. 네, 식혜. 문화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북한의 표준어를 문화어라고 합니다. 밥 감주라고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식혜라고도 쓰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왜 굳이 문화어를 얘기했느냐는 이 뒤에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뒤를 보시면 일단은 식혜 한번 정의를 읽어볼게요. 우리나라 전통 음료의 하나고 엿기름을 우린 웃물에 쌀밥을 말아 독에 넣어 더운 방에 삭히면 밥알이 뜨는데 밥알이라는 게 또 있죠. 거기에 설탕을 넣고 끓여 차게 식혀 먹는다. 그래 식혀서 먹어서 식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자로는 먹을 식자에 그렇죠? 네, 먹을 식자에 이 해자는 식혜 해자인데 식혜라는 말을 쓸 때 외에는 잘 쓰지는 않아요. 뒤에 나오는 해자는 좀 쓰이지만 얘는 잘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한자가 아니라는 설명도 있지만 어쨌든 사전에 찾아보면 식혜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한자로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기밥솥을 이용해서 밥알을 삭히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엿기름 밥 먹고 마시면 상당히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혜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그 중국어와 일본어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확실한 건 미국이래요. 중국 쪽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미루라는 거를 중국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식혜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있고 이게 tian이라고 붙은 거는 원래 미루라는 게 있을 로자죠. 원래는 달지 않는데 거기다 억지로 달 첨자예요. 우리 천밀밀 할 때 등려군의 노래 티엔미미 할 때 티엔 첨자인데 어쨌든 달 첨자 옆에 달 감자가 보이죠. 그래서 티엔 미루라고 억지로 말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면 중국 사람들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혹시 한국을 아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혹시 한국의 식혜를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에는 티엔미루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요즘에 그 김치 논쟁으로 인해서 한중 양국의 네티즌들이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어쨌든 식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고유의 음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치도 그렇지만요. 자, 이거는 이제 감주. 우리도 감주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거를 훈독, 음독을 하자고 훈독을 해서 아마자게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사실은 한 특급 정도에 있는 그 한자인데 단술 리에자입니다. 제사 같은데 쓰였던 모양이에요. 단술 리에 있죠. 특별히 단수를 말하기 때문에 아마 감주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일본의 그 아마사케를 마셔보면 이건 도수도 있습니다. 한 1도에서 2% 이 정도의 도수가 아주 약하게 있고 술과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식혜와는 또 다릅니다.
물론 한중일 삼국이 문화가 좀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식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닌가, 뭐 북한에도 있겠지만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식혜할 때 해자가 한자구나 정도 알아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실 거는 식혜입니다. 해. 좀 입술을 조금 옆으로 벌려서 발음을 해야 되죠. 해 이렇게 해서 식혜, 식해 이렇게 발음 어렵네요. 이거 보시면 술 주자는 똑같고요. 옆에 옳은 우자하고 그릇 명자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한자를 좀 뜯어서 설명할 때 살짝 보기로 하고요. 재밌는 거는 문화어가 식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식혜는 생선에 약간의 소금과 밥을 섞어, 밥이 또 있네요. 밥 알이든 밥이든 뭐 비슷하죠. 생선에 약간의 소금과 밥을 섞어서 숙성시킨 식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까 봤던 뭐였습니까? 이 가자미 식혜이죠. 식혜와는 전혀 다르고 식혜라고 해서 젓갈이죠. 이거는 뭐 술안주라든가 밥과 같이 먹는 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젓갈 같은 거죠. 그래서 생선이 들어가는 게 좀 특이하고 또 하나는 북한에서는 이것도 식혜라고 한다. 식혜. 그래서 우리는 해와 해의 구분이 있다고 하면 북한에서는 이 두 개의 구분이 없다. 이것도 좀 재미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아무튼 구분해서 씁니다. 중국에서 식혜, 그 생선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중국에 이런 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장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어장이죠, 장. 장을 담그다 할 때가 장입니다. 간장, 된장 할 때 장인데 이거는 중국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한중일 삼국이 모두 이런 게 있는데 일본에서는 제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젓갈은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식혜 해자를 보면 술 유자에 깃발 유자에 그릇 명자로 되어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글자가 좀 눈에 띄죠. 이 어조사 해자인데 좀 뭐 하는 뭐 이런 해자인데 이게 들어간 해도 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글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혜 해자는 1급 단어이고 중국어로는 시라고 읽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료의 하나로 되어 있고 식초라고 되어 있는 거 봐서는 어쨌든 뭐 절임에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3번에 술이 있네요. 그죠? 이것도 좀 재미있고 감주에 또 술주자가 생각이 나는 부분이죠. 서로 공통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육장인데 포를 썰어 누룩 및 소금을 섞어서 술에 담근 음식. 또 술이 있고, 그렇죠? 육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뒤에 있는 해자와 또 연결이 서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한 것 같기도 하고 보면 이체자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체자가 그렇죠? 어쨌든 식혜는 여기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삭히다, 음료다, 약간 이런 의미로 우리는 쓰고 있다. 뭐 이 정도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젓갈을 나타내는 해를 봅시다. 이거는 육장이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젓해 이건 특급 글씨입니다. 특급 배정한자고 하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다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앞에 있는 희자보다는 좀 자주 쓰입니다. 깃발 유가 아니라 이거 옳은 우자죠.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릇 명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한번 써봤으니까 더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옳은 우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걸 확실히 획순을 좀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죠? 삐치고 가로 획수고 입구자 쓰는 거 이건 조심하시고요. 해 와자다 했는데 이 해도 보시면 아까 희해자랑 비슷하게 생겼죠. 실제로 보시면 여기도 있네요. 아까 식혜 해자는 저 류자 아래 그릇 명자가 있었는데 얘는 없어졌으면서 또 해가 된다는 것도 두 글자가 서로 상당히 혼용해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자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문제는 아니죠.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그죠? 소금을 나타내는 거죠. 소금 염자에도 들어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소금이 확실히 더 중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식혜할 때 해자는 술이 좀 중요하고, 뭐 이게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식혜해, 그 다음에 젖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젖해 같은 경우 이 글자입니다. 그렇죠? 조금은 끔찍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젖으로 담근 음식, 젖으로 담근 음식이 있는데 3번 형벌의 이름, 이게 좀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어떤 것인지는 좀 짐작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람을, 지금은 당연히 없어졌고 예전에도 그냥 뭐 그렇죠? 전설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만, 사람을 포를 뜨거나 아니면 뭐 좀 끔찍합니다만 뭐 토막을 내서 젓갈처럼 담그는 거죠. 물론 그거를 뭐 먹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본보기로 아주 그 분노를 담아서 형벌에 이렇게 투영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형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이거 여시춘추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죠? 예전에 주에 그 주왕이 있었는데, 그죠? 폭군이죠. 그 무도해서, 그죠? 이거는 뭔가요? 매백을 죽여서 그것을 젓갈로 담갔고, 그죠? 이거는 이제 포를 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예전에 한참 좀 논란이 있었던 공자 식인설 중에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렇죠? 부자니까 공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뜰 한가운데서 울다가, 그렇죠? 울었다. 그 다음에 누군가 조문하러 찾아오면 공자가 그를 맞이하였다, 인사하였다. 그렇죠? 이윽고 울음을 멈추고 곡하기를 멈추고, 그렇죠? 그 사자가 왔었나 봐요. 그 외국에서 온, 다른 나라죠. 그래서 를 맞아들여서 그 까닭, 자로가 왜 죽었는지 까닭을 묻자, 그 사자가 말하기를, 그렇죠? 그 사신이 말하기를, 어떻게 죽었느냐 묻자 그를 젓갈로 담았습니다 라고 하자, 좌우에 이윽고 좌우에 명을 내려서 시켜서 모든 젓갈 항아리 같은 거겠죠,를 엎어버리도록, 그렇죠? 엎어서 그 못 먹게 그렇게 시켰다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어찌 차마 그 젓갈을 먹겠는가? 왜냐하면 이 형벌의 그 해라는 형벌은 정말 끔찍하다고 말씀드렸죠. 젓갈을 담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을 당해서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집안에 있는 젓갈, 뭐 명란 이런 건 없었겠지만, 그렇죠? 창란 이런 거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먹겠는가, 그렇죠? 다 뒤엎어서 못 먹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어떤 대만 학자인가 봐요. 학자인지 뭐 말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렇죠? 원래 공자는 인간의 그 젓갈을 담가서 먹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제자인 자로가 죽자 충격을 받아서 나 앞으로 이제 사람은 먹지 않겠다, 뭐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한 모양이 있던 모양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조금은 이제 신뢰가 안 가는 게, 출처가 공자가어입니다. 공자가어는 살펴보면 이 저자가 조금 불명확하고 실제로 위작이라는 그런 의심을 많이 받고 있죠. 뭐 재미로 보면 뭐 괜찮겠지만, 일단은 학문적인 어떤 가치는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좀 학자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떼어내서 공자가 사람을 예부터 먹었다, 중국의 식인 문화가 여기에서 보인다 라고 하는 조금 잘못된 해석을 내린 적이 있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오해가 풀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중국을 이렇게 좀 비난할 때 많이 쓰이던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걸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요한 건 이 해자가 예전부터 많이 쓰였는데 다시 써볼까요? 이게 젓갈을 담그다의 뜻으로 쓰였다. 그래서 이게 해인데 가자미 식혜도 그래서 그렇게 젓갈을 담근 걸로 생각하면 조금은 식혜와 좀 헷갈리지 않지 않을까,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겸사겸사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좀 뒷부분이 좀 길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 게 식혜와 그렇죠? 밥감주, 달달한 거 저도 좋아합니다만 식혜를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가자미 식혜라고 해요. 황해도 음식이라고 했던가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앞으로 식혜와 식혜가 나와도 크게 혼동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졌지만 오늘의 한자어는 식혜와 마시는 식혜와 밥과 함께 먹는 짭짤한 음식 식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북한의 문화어는 식혜 한 가지만 쓰는다는 것도 저는 재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카메라하고 그 마이크, 음향 쪽에 조금은 업그레이드를 시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컨텐츠가 지금 나오지 않는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께서 기다려 주시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발전된 컨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내용상으로도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야겠지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글씨 쓰기라던가 한자 쓰기, 중국어 강의 이런 게 왜 자꾸만 좀 뜸해졌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오늘 한자어 54번째는 식혜와 식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